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친절이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길에서 우산 하나 빌려주고 넘어진 사람 부축해주고 정직하게 거스름돈 계산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모여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해외 도시들이 앞다퉈 벤치마킹하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 도시에서 말이죠.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감동적인 실화.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이 뭉클해질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독 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동 댓글 주시면 복 드릴게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김태민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우리 도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그 순간들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해변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카메라를 들고 거리 곳곳을 찍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관광객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부 해외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금발의 열정적인 제스처로 카메라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남자였죠. 바로 영국 방송사 BBC 기자 제임스였습니다. 그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제임스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는 이게 진짜 안전도시다. 라고 소리쳤어요. CCTV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게 그에게는 경이로운 일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도시 관계자 소피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걸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환상적이야. 너무나 환상적이라고. 소피는 프랑스어로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 걱정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던 거죠. 가장 우스웠던 건 미국에서 온 존슨 시장이었어요. 전형적인 카우보이 스타일의 이 남자는 단순 무식하면서도 솔직했습니다. 부산의 안전 시스템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노트북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당장 우리 도시에 가져가야 해. 존슨 시장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부산의 안전 비결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의 품격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더욱 놀라워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해외 인사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 부산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깨달았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놀 수 있고 지갑을 떨어뜨려도 돌아오고 길에서 넘어져도 누군가 도와주는 것들 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 대표들이 부산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해외 언론들은 부산은 품격의 도시라고 보도했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도시가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니요. 다음 날부터 부산 거리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관광객들과는 달리 이들은 부산 시민들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부산 토박이인 듯한 아저씨가 앉아 있었고 택시 옆에는 비에 흠뻑 젖은 외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자신의 우산을 그 외국인에게 건네줬어요. 이거 쓰고 가이소. 비 많이 온다에. 택시기사 아저씨의 말투는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외국인이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아저씨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별것 아닌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을 누군가 촬영하고 있었나 봅니다. 며칠 후
그 영상이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은 스페인에서 온 유학생 마리아였는데 그녀는 호들갑스럽게 놀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큰 감동을 받는 타입이었죠. 와우! 부산 러브! 마리아는 자신의 계정에 그 영상을 올리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비에 젖은 자신에게 우산을 빌려준 택시 기사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됐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도와줬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할머니까지 나서서 몸짓으로 길을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부산 사람들은 정말 천사야. 심지어 편의점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 시민이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단 몇백 원이었지만 그 정직함이 외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장면 역시 누군가 촬영해서 올렸고 작은 친절에 큰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어요. 해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인간미를 배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언론에 실렸어요. 기자들은 부산 시민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죠.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길 잃은 사람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것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부산만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해온 이런 작은 친절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가 또 다른 영상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일상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산 챌린지라는 걸 시작한 거였어요. 부산에서 경험한 작은 친절들을 따라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여러분도 부산 사람들처럼 해보세요. 마리아의 영상은 간단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주거나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리는 거였죠. 해시태그는 부산 챌린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챌린지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대학생들이 먼저 참여했고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소피가 직접 나섰습니다. 부산 스피릿. 소피는 파리 거리에서 직접 우산을 나눠주며 부산 챌린지에 참여했어요. 그녀의 영상에는 감동받은 파리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차가웠던 파리 사람들이 서로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었죠. 미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친절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친절을 베푸는 식으로 이어져 나갔어요. 존슨 시장도 이 움직임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에서 배운 거야. 가장 놀라운 건 유명 인플루언서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셀럽들이 부산 챌린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챌린지는 더욱 빠르게 확산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부산 챌린지 영상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독일에서는 할머니가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받고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올라왔고, 일본에서는 길거리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건 부산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트렌드 해시태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도시 이름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니요. 가슴이 뛰었어요. 길거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이들까지도 부산답게 행동하자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지훈이라는 아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정의감이 강한 이 아이는 항상 이게 바로 부산답지 라고 외쳤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사는 부산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요.
정말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부산 챌린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해외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챌린지를 넘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였죠.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존슨 시장이 있는 미국의 한 도시였어요. 그곳은 치안이 불안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존슨 시장이 부산식 캠페인을 도입한 거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도록 독려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었어요. 부산에서 본 게 바로 이거야. 존슨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의 사례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첨단 보안 시설보다 시민들의 품격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의 정책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소피가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웃끼리 물품 나누기 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나눠주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서로 빌려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정말 환상적이야. 부산처럼 됐어. 소피는 자신의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해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모르고 지냈던 이웃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게 됐다고 했어요. 범죄율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더욱 놀라운 건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부산 모델 공동체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학자들은 부산의 사례를 분석하며 이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제 수치였습니다. 부산식 캠페인을 도입한 도시들에서 범죄율이 평균 20%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온 거였어요. 단순한 친절 캠페인이 이런 구체적인 효과를 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부산을 세계 교과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본이라는 뜻이었죠. 이런 평가를 받으니 부산 시민으로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저는 매일 해외 뉴스를 챙겨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부산을 언급하는 기사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독일의 한 도시에서는 부산식 인사법을 도입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부산의 택시 기사 문화를 벤치마킹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배울 점이었다니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어요.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해외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친절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였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지훈이 같은 아이들이 앞장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는 정의감이 강해서 항상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이게 바로 부산답지. 지훈이는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 주저없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왜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라고 물어보면 지훈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부산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생님들이 부산 챌린지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이를 일기장에 써오도록 했어요. 아이들은 경쟁하듯 친절한 일을 찾아서 실천했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작은 친절 캠페인이 정착했어요. 상점 주인들은 손님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고 버스 기사님들은 승객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심지어 관공서 직원들까지도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변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친절한 행동들을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부산의 대사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된 거죠. 우리 아이도 부산 챌린지 세대야. 젊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친절과 배려를 배우게 됐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부산은 더욱 따뜻한 도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변화를 느꼈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편의점에서 인사할 때,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사과할 때. 이런 작은 행동들을 할 때마다 내가 부산을 대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료들과 대화할 때 부산에 대한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부산이 대단하지? 라며 서로 웃음을 나누는 일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 출신 동료들도 부산 사람들은 정말 다른 애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모두가 부산의 홍보대사가 된 기분이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원래 부산 사람들이 이랬는데 이제야 세상이 알아주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몇 달 후 부산에서 세계 안전도시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과 안전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인 거였습니다. 부산의 안전 비결을 직접 배우기 위해서였죠. 컨퍼런스장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BBC 기자 제임스, 프랑스 관계자 소피, 미국 시장 존슨. 이들은 이제 부산의 오랜 친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부산 시민들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도 나왔어요. 그 비 오는 날 외국인에게 우산을 빌려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소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당연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해외 참가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지훈이도 발표에 나섰어요. 이 꼬마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훈이의 순수한 발표에 회장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조차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던 거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해외 참가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낸 때였어요.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임스 기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믿을 수 없어. 부산은 진짜 교과서야. 소피는 감격해하며 프랑스어로 감탄사를 연발했고 존슨 시장은 이런 도시를 본 적이 없다며 거듭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부산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보다 시민들의 품격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부산을 인류의 안전 교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우리 부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지방 도시였던 부산이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된 거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도 해외 전문가들은 부산에 머물며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부산의 안전 비결이 정확히 무엇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첨단 시설이나 특별한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부산에는 다른 도시보다 특별히 많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최신 보안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품격과 상호 배려가 안전의 핵심이었던 거죠. 존슨 시장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어요. 자신의 도시에서는 수억 달러를 들여 보안 시설을 구축했는데도 효과가 제한적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야. 존슨 시장의 감탄은 진심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놀 수 있는데 자신의 도시에서는 첨단 보안 시설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게 아이러니였어요. 기술과 인간성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제임스 기자는 연일 취재에 나섰어요. 부산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부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배려 문화였어요. 믿을 수 없어. 이게 진짜 비밀이었구나. 제임스는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그에게는 경이로웠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소피는 부산의 동네 문화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이웃끼리 서로 챙기고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부산의 진짜 힘은 따뜻한 마음이야. 소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에서는 정반대였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었던 거죠. 연구진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부산의 안전은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신뢰와 배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였죠.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첨단 기술에만 의존하던 많은 도시들이 인간성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산 모델이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낸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인간적인 배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걸 부산이 증명해낸 거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가 기술보다 인간성을 다시 주목한다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부산이 그 선두에 서 있다는 내용이었죠. 부산은 이제 사람의 품격으로 만든 안전 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됐어요. BUSAN 스피럿 캠페인이 여러 나라의 학교 교재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산식 배려와 친절을 배우게 된 거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리아의 소식이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간 그녀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주제는 부산에서 배운 인생의 가치였어요. 마리아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부산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녀의 강연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또 다른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마리아는 이제 스페인의 부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임스 기자는 부산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도시, 부산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국제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시청했습니다. 소피는 자신의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부산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소피의 마을을 모델 케이스로 삼아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해요. 존슨 시장의 도시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부산식 캠페인을 도입한 후 범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는 부산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감사를 표했어요. 부산에서도 변화가 계속됐어요. 시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산답게 살자는 게 일상의 구호가 됐어요. 지훈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정의감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부산 정신 계승 동아리를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부산은 더욱 따뜻한 도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계세요. 다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는 여전히 별거 아닌 일이라며 겸손해하시지만 그 별거 아닌 일이 세상을 바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변했어요. 이제는 부산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작은 친절을 베풀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우리 모두가 부산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부산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 됐어요. 사람들은 친절한 행동을 할 때 부산처럼 하자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증명해낸 건 이거였어요. 부산의 안전은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품격에서 시작된다는 것.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서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도 부산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친절이 태어나고 그 친절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산이 세상에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도 작은 친절 하나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부산 시민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주인공이니까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